자, 이번 시간에는 문제 36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36번. 자, 다음 중 강자성체인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고르시면 되는데, 이 자성체를 이제 분류를 하자면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죠? 그래서 강자성체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상자성체, 그리고 이제 반자성체가 있었죠. 자, 그때 이걸 어떻게 분류했었냐면은, 이제 그 자성의 그 세기, 크기를 비교해 주는 건데, 이 강자성체 같은 경우에는 이 비투자율이 1보다 훨씬 크잖아요. 그죠? 많이 큰 거죠? 자, 1보다 많이 큰 거고요. 그 다음 상자성체 같은 경우는 조금 약해요. 요 강자성체보다는 약한 거죠, 자성이. 그래서 1보다 큰 정도고요. 그 다음에 반자성체는 비투자율이 1보다 작은 경우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강자성체를 이제 찾으시는 건데, 자, 1번의 금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이 돼요? 금. 자, 금 같은 경우에는 바로 여기죠. 네, 반자성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 니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뭐, 철이나 니켈,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있어요? 코발트,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강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3번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상자성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4번의 구리는 바로 반자성체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강자성체에 해당되는 것은 2번의 니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답 2번. 자, 다음 37번. 자, 비투자율 400인 환상철심 내의 평균 자개의 세기가 3000 AT, 그러니까 암페어턴 퍼 미터이다. 철심 중 자와의 세기는 얼마냐? 자,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했죠. 그죠?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를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데, 여기서 자와의 세기를 구하는 공식이 있어요. 자와의 세기를 이제 J라고 하죠. 그죠? J. 자와의 세기는 μ0 곱하기 μs-1. 자, 여기에다 뭘 곱해주는 거예요? 바로 자개의 세기, H를 곱해주는 거죠. 자개의 세기. 그죠? 여기 이제 자와의 세기 구하는 공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 그 공식에다가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값들을 이제 대입을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건 뭐냐? 이건 진공에서의 뭐예요? 진공에서의 투자율이죠? 얼마?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 거죠. 이렇게. 그죠? 곱하기. 자, 비투자율이 400이라고 했어요. 400. 400 마이너스 1 곱하기 그 다음 자개의 세기가 3000 암페어턴 미터라고 했으니까 3000을 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이 얼마 나오냐? 바로 1.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1.5. 그죠? 그래서 웨바 퍼 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여기서 단위가 이게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지금 자와의 세기라고 하는 게 단위 최적당 뭐라고 했어요? 단위 최적당 자기 모멘트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단위 최적이니까 부피죠. 부피니까 그 세제곱미터가 되고요. 그리고 뭐예요? 자기 모멘트의 단위가 웨바 곱하기 미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약분을 해버리면 바로 웨바 퍼 제곱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정답은 2번에 답이 있네요. 자, 다음 38번. 다음 자성체 중에서 반자성체가 아닌 것은? 자, 이 문제도 그 자성체의 그 종류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1번의 창연, 비스무트, 그다음 2번의 구리, 3번의 금, 1, 2, 3번 같은 경우에는 반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여기서 4번의 알루미늄 같은 경우는 뭐예요? 알루미늄은 상자성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성체의 종류에 따른 그 물질들을 다 암기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자, 다음 39번. 자기차폐와 가장 관계가 깊은 것은? 자, 자기차폐와 가장 관련 깊은 것은 뭐예요? 바로 여기 있죠? 강자성체인 거죠. 강자성체. 그러니까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 자석을 떼어도 어때요? 자기가 많이 남아 있는 거예요. 요 강자성체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자기차폐와 가장 관련이 깊은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강자성체 정답 3번입니다. 자, 다음 40번. 환상철심의 코일을 감고 이 코일에 5A의 전류를 흘리면
2000A 턴의 기자력이 생긴다. 코일의 권수는 몇 회인가? 자, 이거 문제는 이제 기자력. 자, 기자력을 구하는 공식만 알고 계시면 좋아요. 공식. 기자력. 자, 기자력 F는 어떤 공식이 있었어요? N 곱하기 I. 그쵸? 그러니까 권수에다가 전류를 곱해주는 거잖아요. 이 공식에서. 기자력 구하는 공식에서 이제 여기서 코일의 권수를 물어봤죠. 코일의 권수가 지금 이게 N이죠. N. 코일의 권수. 그럼 N은 전류분의 기자력이 되는 거죠. 그죠? 전류분의 기자력. 자, 그러면 전류가 5A고요. 그 다음 기자력이, 지금 여기서, 기자력이 얼마라고 했어요? 2000A 턴이라고 했죠? 2000. 그러면, 예, 권수는 400회가 나오게 되겠네요. 그죠? 400회. 정답 3번입니다. 다음 41번. 코일을 지나가는 자속이 변화하면 코일의 기전력이 발생한다. 이때 유기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자, 이런 거죠. 자, 코일이 이렇게 있어요. 코일이. 자, 코일이 이렇게 있을 때 이 코일 안에 자,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막대 자석을 갖다가 N극, S극이라고 했을 때 이 자석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를 하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는 거죠. 그죠? 자속의 변화량이 생겨서 뭐가 유기된다? 네,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죠. 그죠? 기전력이. 이것은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인 건데,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유기되는 기전력의 방향. 자,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이다. 뭐예요? 방향. 그래서 렌츠의 법칙이 되는 거죠. 렌츠의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고 했죠. 그죠? 그게 바로 렌츠의 법칙인 겁니다. 렌츠의 법칙.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긴다라는 것. 이게 바로 렌츠의 법칙을 설명한 거죠. 그죠? 정답 1번이 되겠습니다. 1번. 자, 다음 42번. 전자 유도 현상에 의하여 생기는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하는 법칙은? 자, 이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예요. 자,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이 코일 안에 이렇게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자속의 변화가 생긴다고, 그죠? 자속의 변화가 생겨서 바로 뭐가 발생한다?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 유도 기전력 E는 N 곱하기 d 파이 dt였죠. 그쵸?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면 기전력, 유도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하는 것은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유도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건 뭐라고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렌츠의 법칙. 그래서 유도 기전력의 크기를 정의한 거니까 바로 2번에 패러데이의 법칙이 되겠습니다. 패러데이. 자, 다음 43번. 자개 중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그 도체에 유기되는 기전력의 방향을 결정하는 법칙은? 자, 자개 중에서 도체가 운동할 때. 자, 이런 거죠. 자, 여기가 지금 N극이라고 할게요. N극이고요. 자, 여기를 S극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렇게 자속이 발생하겠죠. N극에서 S극 쪽으로. 그죠? 그럼 이 발생한 자속을 갖다가 누가 이런 도체가 자, 이렇게 생긴 도체가 이걸 끊어버리면 뭐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바로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이 발생한 자속을 이 도체가 끊으면 뭐가 발생한다고요? 기전력이 발생을 한다고요. 그죠? 그럼 이건 뭐냐? 바로 자, 이거는 바로 발전기의 원리인 거죠. 그러니까 이 도체가 회전하면서 이 자속을 끊어서 뭘 발생한 거라고요? 기전력을 발생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라고요? 발전기의 원리인 거죠. 그럼 발전기의 원리는 뭐예요? 바로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죠. 그죠? 발전기 원리. 그럼 반대로 전동기의 원리는 뭐라고 했어요? 전동기의 원리는 플레밍의 왼손 법칙이라고 했죠. 그렇죠? 그리고는 이제 전기를 발전하는 거기 때문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4번. 자, 패러데이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패러데이 법칙은 전자 유도 법칙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그죠? 패러데이 법칙은. 그럼 패러데이 법칙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속의 변화량이 생기면 뭐가 발생한다? 예, 기전력이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게 바로 패러데이 법칙의 정의가 되는데, 자, 보기 중에서 자, 설명이 가장 적합한 것을 자, 찾으시면 됩니다. 1번, 전자 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되는 기전력은 자속 쇠교수의 시간에 대한 증가율에 비례한다. 자, 이건 틀렸죠. 이게 이 자속 쇠교수, 자속의 쇠교수가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발생하는 거라고요? 자속의 변화. 자속의 변화량이 있기 때문에 기전력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증가율이 아니라 뭐로 바뀌어줘야 돼요? 변화율이 돼야 맞는 거죠. 변화율. 그죠? 시간에 대한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E는 N 곱하기 D파이 DT였죠. 그죠? 그러니까 자속의 변화율에 비례한 거죠. 자속의 변화율, 증가율이 아니라. 그렇죠? 1번 틀렸고요. 전자 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됐다. 자, 이 2번은 어떤 설명이에요? 자, 자속의 변화를 방해하는 반대 방향으로 기전력이 유도된다? 이것은 뭐예요? 패러데이 법칙이 아니라 렌츠의 법칙을 설명한 거죠. 그렇죠? 이건 2번은 렌츠의 법칙이에요. 다음 3번. 정전 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자력은 자속의 변화 방향으로 자, 유도된다. 이것은 자,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전자 유도에 의해 회로에 발생하는 기전력은 자속 쇠교수의 시간에 대한 감쇄율에 비례한다. 이겁니다. 감쇄율. 요 감쇄율을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고도 하죠. 변화율. 그죠? 그래서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이죠. 자, 다음 45번. 자, 1회 가문 코일에 지나가는 자속이 100분의 1세크 동안에 0.3 웨버에서 0.5 웨버로 증가하였다면 유도되는 기전력은 몇 볼트가 되는가? 자, 보세요. 자, 지금 뭐가 변화했냐면 지금 자속이 변화했죠. 0.3에서 0.5로 이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뭐냐? 이거는 그 패러데이 법칙에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N 곱하기 D파이 dt. 그죠? 이 공식인 거죠. 유도 기전력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몇 번 감았어요? 코일을? 딱 한 번 감았죠? 1회. 그러니까 N 값은 1인 거예요. 곱하기. 자, 이거 뭐냐? 이건 시간에 대한 자속의 변화율이에요. 자속의 변화율. 근데 지금 몇 초 동안? 100분의 1초 동안. 그러니까 시간의 변화량은 얼마예요? 100분의 1인 거예요. 그죠? 100분의 1초 동안이니까. 그동안 0.3 웨버에서 0.5 웨버로 증가했대요. 그러면 0.5 마이너스 0.3인 거죠. 그러니까 0.2 웨버만큼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이 값은 20볼트가 나오게 됩니다. 20볼트. 그래서 유도되는 기전력은 20볼트가 되는 거죠. 정답 3번. 자, 다음 46번. 자,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중지 손가락의 방향은, 자, 여기 보세요.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 같은 경우는 바로 발전기의 원리라고 했죠? 그죠? 발전기의 원리.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은, 자,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오른손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지, 이게 검지, 자, 이걸 중지라고 할게요. 중지, 엄지, 검지, 중지.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암기를 해주시냐면은, 이걸 그냥 FBI로 암기해 주시면 돼요. FBI. 그죠? FBI. 우리 알고 있잖아요. FBI. 그죠? FBI에서 이 엄지 방향은 뭐예요? 엄지가 바로 운동 방향이죠. 운동 방향이니까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운동 방향이 바로 엄지가 되는 거고요. B는 이게 뭐예요? B가 자속 밀도죠. 자속 밀도. 그래서 자속 밀도의 방향이 요 검지가 되는 거죠. 검지. 그리고 이건 뭐야? 중지. 이 I가 이제 전류인데, 이 전 똑같아요. 뭐 전압이랑 이렇게. 그래서 유도 기전력 방향. 중지가 나타내주는 게 바로 전류의 방향 또는 유도 기전력의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47번. 자, 자속 밀도 1웨버/per 제곱미터인 평등 자개 중에서 길이 50cm의 직선 도체가 자개의 수직 방향으로 속도 1m/s로 운동할 때의 최대 유기 기전력은 얼마냐? 자,
자, 지금 유기 기전력 물어봤어요. 자, 이건 뭐냐? 공식이니까 좀 기억해 두세요. 자, 유도 기전력, 유기 기전력은 뭐예요? 바로 BLV 사인 세타인 거죠. BLV 사인 세타. 그죠? 여기 유기 기전력 구하는 공식이에요. 공식. BLV 사인 세타. 이거는 이제 우리 교류 회로에서 교류의 발생을 공부했을 때 이거 처음 설명드렸잖아요. BLV 사인 세타라고 이거. 그래서 이 B가 자속 밀도고요. 자, L은 길이, V는 속도, 그리고 사인 세타. 세타가 바로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각도가. 그죠? 이루는 각도. 자, 그러면 지금 자속 밀도가 1 웨버/per 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럼 1이고요. 곱하기. 자, 길이는 50cm. 그럼 50cm니까 미터로 환산하면 0.5m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속도는 1m/s. 그죠? 1m/s. 그 다음에 자, 사인 세타인데 지금 최대 유기 기전력을 구하라고 했죠. 그죠? 최대. 그럼 보세요. 여기서 이 사인의 이 값이 커야 이 기전력 값도 클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사인 값이 제일 커봤자 얼마예요? 사인 값은 사인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인 세타가 커봤자 얼마라고요? 1이에요. 1. 제일 커봤자. 그래서 이 값이 얼마인 거? 1일 때. 그럼 세타가 얼마일 때? 세타가 90도일 때죠. 90도일 때. 그죠? 사인 90도가 1이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뭐 이거밖에 없죠. 0.5. 그죠? 그래서 0.5V가 자, 유기 기전력이 되는 겁니다. 그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48번. 자, 10초 사이에 권선수 10회의 코일에 자속이 10웨버에서 20웨버로 자, 변화하였다면 이때 코일에 유기되는 기전력은 자, 몇 볼트인가? 자, 지금 여기서 자, 뭐가 생긴 거예요, 지금? 자속의 변화가 생겼죠. 그죠? 그럼 자속의 변화가 생기면 뭐가 유기된다고요? 유도 기전력. 그죠? 자, 기전력이 발생한다고 했어요. 그죠? 그럼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 자, 유기되는 기전력은 N 곱하기 D 파이 DT였죠. 그죠? 패러데이의 법칙에 의해서. 자,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그 권선수가 몇 회냐면은 10회입니다. 그죠? 10회. 네, 10회. 권선수가 10회고요. 그다음 시간은 몇 초 사이에? 10초 사이에. 10초 동안에 자속이 10웨버에서 20웨버로 지금 변화한 거잖아요. 그죠? 10초 동안에. 그러니까 DT가 10초인 거고요. 그리고 20-10이 예, 자속의 변화량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유기되는 기전력은 10V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공식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공식. 대입하기는 쉽잖아요. 그죠? 대입하는 거는. 자, 이렇게 해서 유기되는 기전력을 구할 수가 자, 있겠고요. 자, 그 다음 49번. 자, 자체 인덕턴스가 각각 160mH, 250mH의 두 코일이 있다. 두 코일 사이에 상호 인덕턴스가 150mH이라면 자, 결합계수는 얼마인가? 자, 지금 뭐냐? 결합계수를 물어봤죠? 결합계수. 그래서 어떤 공식이 떠올라야 되냐면은 이거죠. 상호 인덕턴스 M은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 이 공식이 딱 떠올라야 돼요. 아시겠나요? 상호 인덕턴스는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 L1 곱하기 L2. 그죠? 그러니까 각각의 인덕턴스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결합계수를 이제 구하는 거니까 K는 어떻게 돼요? 루트 L1 곱하기 L2분의 얼마? 상호 인덕턴스 M.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대입을 시켜볼게요. 대입시켜보면 루트. 자, 이제 L1은 160mH죠? 그러면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자, 곱하기 그 다음에 L2가 250mH죠? 그러면 2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 돼요. 이렇게 분의 상호 인덕턴스가 150이네요. 15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있나요?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이 값은 0.75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합계수는 얼마? 0.75가 되는 겁니다. 자, 50번. 권선수가 100회인 코일을 200회로 늘리면 인덕턴스는 어떻게 변화하는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코일의 권선수와
그리고 요 인덕턴스의 그 관계를 지금 물어본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어떻게 되냐? 이게 공식이 있어요. 공식. 인덕턴스는 I분의 N 파이라는 공식 있잖아요. 그죠? N 파이. 그럼 여기에서는 지금 인덕턴스와 권수가 어떤 관계에 있어요? 정확히 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죠? 이렇게. 자, 비례 관계에 있어요. 그러면은 정답이 뭐냐? 지금 권선수가 100회인 코일을 200회 늘렸죠. 그럼 권선수를 몇 배로 한 거예요? 2배로 했어요, 지금. 자, 권선수를 몇 배 했다고요? 자, 2배로 늘렸어요. 그러면은 이 나머지 값들은 이제 일정하다라고 생각했을 때 누가 요 인덕턴스가 몇 배가 되는 거죠? 똑같이 2배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답이 3번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그 공단에서 정답으로 인정한 게 몇 번이냐면 4번으로 정답을 인정했어요. 4번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냐면은 그 환상 솔레노이드가 있어요. 환상. 자, 환상 솔레노이드에서 자, 인덕턴스 L은 자, L분의 뮤 A 곱하기 N제곱. 자, 이런 공식이 있었잖아요. 그죠? 인덕턴스는. 그럼 여기에서는 인덕턴스와 권수의 제곱이 지금 비례한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권수의 제곱이 비례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단에서 인정한 거는 뭘 인정한 거냐면은 이 관계를 지금 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똑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하면 2배가 아니라 4배로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정답을 4번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덕턴스와 요 권수의 제곱이 비례한 것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권수를 2배로 했기 때문에 인덕턴스는 몇 배? 4배가 증가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 자체가.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문제 50번까지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